안녕하세요. HLB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외국인 쇼커버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고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좀 찾은 것 같기도 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오늘 투표하는 총선이었는데요. 이 얘기가 있어서 투표를 잘못해가지고 찢어버렸대요. 그러면은 이게 그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게 저도 오늘 사실 그 정당 못 찾아서 다른 당 찍고 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그 비례 후보 위해서 이제 위성 정당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고 나오는데 주식 손실 본 것만큼 괴롭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잘못했다고 함부로 이제 찢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HL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가 이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빵 나왔잖아요. 그리고 투자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쇼커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외국인이 이렇게 샀을까라는 건데 답은 차트에 있는 게 아니라 공시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무상증자 결정을 클릭을 해보면 내려가 보면은 뭐 별다를 건 없어 보이지만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20일이에요. 이거는 결제일 기준. 그리고 거래일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4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 4월 16일에 권리가 이제 확정이 되는 날인 거죠. 이게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판단들이, 그러니까 추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후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외국인이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를 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4월 16일은 이제 내일까지 차트가 이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매도를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무차익 공매도였다면 없는 주식을 아직 빌리지도 않고서 판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발행된 주식 수가 지금 4,300만 주가 발행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주식들이 풀려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법에 걸리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커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공매도들도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같은 의미로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쳐놓은 상태라면은 신주인수권 공매도 하면은 권리는 주주한테 있거든요. 공매도를 했어도 주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쇼커버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주식을 매수해서 유무상 증자에 참여하는 거나 아니면 쇼커버를 한 다음에 갚아버리는 거나 뭐 사실은 같은 의미죠. 살짝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유무상 증자 기준일을 두고서 그 전에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쇼커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만약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였다면은 그거를 이제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커버를 한 거다라는 게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유무상 증자 기준일을 앞두고서 어쨌든 이제 차입한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쇼커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제 4월 16일이라는 날짜가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6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스토리들을 이제 생각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건 일단 이 정도까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4월 16일이라는 날짜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내일도 어떤 이제 외국인 공매도들, 이 투자 수급이 매수로 찍힐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4월 16일이 의미가 있었던 거였고 4월 14일에 그런 움직임이 보인 거라면은 4월 16일도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늘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 매수하고 싶어서 한 건데 뭐 4월 16일 의미가 없고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사고 싶어서 샀어 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말했던 그런 가정들은 다 이제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그리고 그냥 투자 판단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소설을 쓰는 것, 막 뇌피셜, 그리고 막 음모론적인 생각하는 것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한 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만 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4월 16일에 이제 그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기준일이고, 그다음에 4월 14일에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냐? 단기 악재.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끝났죠. 그다음에 목적은 회사 자본을 늘리려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악재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세가 그 조금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보다 개파락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4%로 별로 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11일에 2011년에 나온 건데 이때 대형 증권사들이 유상증자 결정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2012년쯤이 그 유럽의 그 뭐 브렉시트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우증권이 9월 7일 1조 4천억 원의 메가톤급 자본증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도 이제 몸집 불리게 가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랑 유상증자를 비교를 하는데 HLB는 둘 다 있으니까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이제 이 기업은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잉여금을 이제 자본금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자기 자본이 되는데요. 자기 자본은 내 돈이죠. 그리고 뭐 부채는 너 돈. 그래서 내 돈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는 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 자기 자본은 똑같죠. 똑같지만은 자본금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본금이랑 자기 자본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친 건데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게 무상증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 증자도 무슨 말이냐? 자본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그대로인데 왜 증자냐라고 하면 안 되고 자본금이 늘어난 건 맞죠. 자기 자본은 그대로고.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야 되고요. 유상증자는 뭐냐?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주, 그리고 뭐 기존 주주, 이거는 뭐 제3자 배정, 이거는 주주 배정. HLB는 기존 주주 배정이죠. 그래서 주주 배정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증자랑 유상증자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에 그 뒤에 증자는 똑같지만 유상이냐 무상이냐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상이라는 거는 돈을 받고, 무상이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는 큰 폭풍, 그래서 주가 희석에 따른 부정적 평가가 따라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왜 했나 이유가 나왔는데요. 2010년 그건 아니네요. 아니고 뭐였냐면은 대형 IB 투자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는 것은 이 IB 업무를 하려면은, 그것도 대형으로 하려면 자기 자본 3조 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대우가 1조 4천억 정도 하려고 했으니까 뭐 자기 자본은 대략 뭐 1조에서 뭐 2조 사이였겠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3조를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채가 있는데 그걸 갚으려고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손실 본 거를 그 주주들 그리고 뭐 일반인들 돈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영업을 하려고, 추가로 성장하려고 유상증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다른 증권사들 보니까 삼성 4천, 6천, 뭐 5천, 7천, 그래서 대우가 제일 많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 자본금이 1,000만원짜리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냐? 유상증자로 받죠. 그래서 신주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 주주 아니면 외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만주가 늘게 되죠.
그래서 발행 주식수는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거 만주 더하니까 2만주가 되고, 자본금에다가 이제 투자금 1,000만 원 더해지니까 최종 자본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유상증자일까요? 무상증자일까요? 당연히 유상증자죠. 왜냐? 돈이 들어왔으니까. 투자금 1,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돈을 납입을 하고 주식을 받았으니까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